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 시간에는 가끔 구독자분들께서 그 메일로 시중은행,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농협은행하고 또 이제 지역농협, 단위농협이라고 하죠.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, 너무 이제 딥한 내용은 빼고 이제 취준생 분들께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 위주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일단 첫 번째, 여러분들께서 이제 길 가다가 딱 보시면 이제 농협 간판 보시면 어디는 이제 농협은행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고, 어디는 뭐 땡땡 농협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있어요. 이게 제일 첫 번째 이제 지역 농협하고 또 이제 농협은행을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농협은행 이렇게 돼 있는 곳은 다 이제 한 소속의 농협은행이고, 땡땡 농협 이거는 이제 지역 단위 농협으로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간판에서의 차이를 발견했는데, 그럼 하는 업무 또 구체적인 이제 좀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첫 번째 이제 지역 농협하고 이제 농협은행이 일단 공통적인 부분은 둘 다 이제 농협중앙회 소속입니다. 근데 여기서 구분돼야 되는 거는, 지역농협의 경우는 농협중앙회 산하의 법인이지만 농협금융지주 산하의 법인은 아닙니다. 그러나 이제 농협은행의 경우는 제일 위에 농협중앙회가 있고, 그 다음 농협금융지주가 있고, 그 다음 그 산하의 자회사입니다. 따라서 이제 공통적으로 농협중앙회 소속이지만 지역농협은 농협금융지주 소속은 아니고, 농협은행은 농협금융지주의 소속인 겁니다. 그 다음으로는 하는 일인데요. 여러분들께서 흔히 이런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. 이제 농협은행은 1금융권이고 지역농협은 2금융권이다. 그러면 이 두 회사가 하는 일이 좀 근본적으로 다르냐? 업무만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. 이제 농협은행하고 지역농협도 마찬가지로 수신 업무, 수신을 기반으로 한 그 예대 마진을 내기 위한 대출 업무가 있고, 추가로 이제 보험, 뭐 공제, 또 방카슈랑스라고 부르는 이제 보험 사업을 영위합니다. 이러한 부분에서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럼 차이점이, 제일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, 일단 그 설립 목적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. 이제 농협은행은 이제 시중은행 성격, 사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특수은행이라고 하는데, 시중은행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반 영리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역농협의 경우는 물론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건 맞아요. 표면적으로 보면. 단 이 범위가 조금 더 국한됩니다. 누구냐면 바로 농협인들과 출자를 한 고객 대상,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라는 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그래서 농협은행에는 없는 출자금 제도가 있는데, 각 법인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일정 금액의 출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예금이라든지 이런 금융 상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농협은행에는 없지만 지역 농협에는 있는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,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농협은행이나 이제 저희 부산에 있는 농협은행이 똑같은 이제 법이 적용이 돼요. 그러나 이제 지역 농협은 중요한 것이 각 법인마다 적용되는 룰이 다릅니다.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A라는 땡땡 농협이 있어요. 그리고 저기 부산에 뭐 또 B라는 뭐 땡땡 이런 농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적용되는 룰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땡땡 농협하고 이제 부산의 땡땡 농협의 급여 체계도 다를 수 있습니다. 조금 이해를 쉽게 들자면, 이제 개별 법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나 삼성 다닌다 이렇게 하면 삼성에도 계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전자가 있고 뭐 디스플레이가 있고 SDI가 있고, 근데 이 세 가지 회사가 물론 공통적으로는 삼성인데 그 각 삼성전자 뭐 SDI 이렇게 각 회사마다 적용되는 룰은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. 지역 농협도 마찬가지예요. 같은 이제 농협이라는 CI를 쓰고 있지만 적용되는 룰 자체는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급여 체계라든지 이런 복리후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농협은행이 가진 특성과 그다음 지역농협이 가진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CI는 공통 CI를 공유하지만 각기 다른 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제일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원리금, 즉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, 요즘은 5천만 원인데 이게 곧 이제 1억으로 상향된다고 하는 그 임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이 금액이, 그럼 농협에서는 이제 농협은행에서 5천만 원을 예를 들면 거치하면 지역 농협에서 5천만 원을 추가로 거치했을 때
이게 그럼 범위를 벗어나게 되냐,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정답을 말씀드리면 각각 달리 적용됩니다.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협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, 지역농협의 경우는 농협 상호 예금자 보호기금에 따라 원리금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상품을 가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지요. 그리고 이제 취준생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꼭 하고 싶은 얘기는, 제일 질문 많이 들어오는 거, 이제 농협은행은 1금융권이고 지역농협은 2금융권인데, 약간 이런 좀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여러분들 그 1금융권, 이제 보통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2금융권으로 분류하거든요. 근데 이제 현직자 입장으로 말씀드릴 때 1금융권이 2금융권보다 무조건 더 좋은 회사냐, 그렇지 않습니다. 조금 이제 금융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 분들이시라면 알 거예요.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 가고 싶어요? 만약에 증권사 가고 싶어요? 은행 갈래? 자산운용사 프런트에 있을래?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난 은행 갈래요,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만약에 좀 욕심 있는 이제 현직자 혹은 좀 금융권에 관심을 많이 두신 분은 알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이제 1금융권은 더 좋은 곳이고 2금융권은 조금 불안전하고 이제 떨어지는 곳이다,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이제 1금융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아무래도 그냥 제 생각인데, 안정적인 부분 이런 것도 있지만 대중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따라서 이제 농협은행 혹은 지역농협을 지원하실 때도 농협은행이 1군이고 이제 지역농협이 2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좀 알짜배기 회사를 가는 게 좋아요.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을 딱 진행하면은 내가 만약에 발령 난 것이 전국구가 돼버리는데, 지역농협의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이제 그 농협인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원하는 그 발령지, 그러니까 내 연고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좀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, 이런 것들 굉장히 또 이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.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또 알짜배기 회사는 또 급여나 이런 부분도 농협은행 못지않게 충분히 주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무조건 나는 농협은행을 가고 지역 농협에 가면 조금 내가 2군으로 온 건 아닌가, 이런 생각 절대 안 가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네, 그래서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하면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의 차이점은, 첫 번째는 이제 1금융권, 농협은행은 1금융권, 지역 농협은 2금융권이다. 따라서 농협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다 같은데, 이제 지역 농협은 개별 법인이기 때문에 각 이제 법인마다 취급하는 상품이 그리고 또 금리가 다를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농협은행의 경우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면, 지역 농협은 농업인과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좀 더 좋은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.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딱 이 핵심, 요 정도만 알면은 너무 딥할 필요 없이 요 정도만 알면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, 이제 그 외에 이제 번외이긴 하지만 이제 1금융권과 또 2금융권을 지원할 때 그럼 가져야 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한 제 주관까지 좀 전달해 봤습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